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4월의 봄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또 세 분의 우리 동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우선 최민희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전현희 전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현 특보님.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반갑습니다. 네, 근데 오늘 월요일 우리 봤었죠? 셋은. 네, 방송에서. 네, 방송에서. 예. 네. 맨날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맨날 보고 또 보고. 어제 보고 오늘 보고. 예, 네. 앞으로 맨날 보는 걸로 합시다. 어떻게 지난주 방송한 이후에 재밌으셨습니까? 예, 모니터를 했는데요. 섞이지 마라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안 섞이고 잘 하자 이런 각오로 왔습니다. 네, 제가 입을 다물면 됩니다. 오늘 저는 등록했어요. 예비후보 등록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오늘이 12.12 쿠데타가 있었던 날이어서 서울의 봄도 봤는데 아 너무 힘들었어요. 보고 나서 지금 그래서 몸이 좀 그걸 보고 나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때 어디 서울의 봄 때 전 현장에 있었어요. 안 봤어요. 아직. 그때 몇 살이었는데요? 5.18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니까요. 대학교 1학년 네. 때네요. 그러면 저는 1980년을 대학교 1학년 때 제 79학번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제 가장 예민할 때 그리고 학생운동 막 시작하고 그럴 때여서 그 현장에 다 있어서 아직 못 봤습니다. 보시면 진짜 정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딱 같은 학번인데 저희 딸이 그걸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일단 너무 재밌고 그리고 너무 충격적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 아빠 보라는데 저희 남친도 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그 시기에 5월 18일 때 이제 검거돼서 지독한 고문을 당한 분이 그 영화를 보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그만 TV로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보고 나서 더 들었어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잖아요. 그 장면이. 근데 저 시기에 저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다 또는 꼭 없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서 대한민국 역사가 왜곡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이 투영이 됐어요. 검찰 공화국 뭐 이런 거. 네. 보셨어요? 네, 저도 봤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검찰 독재 공화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울에 보면 12.12 진짜 오늘 이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사 독재 정권이 그 군부의 하나회의 그런 이제 장성들을 곳곳에 요소에 이제 다 배치하고 요직을 다 하고 그리고 또 전두환 장군의 대통령의 후계자가 또 그 똑같이 하나의 출신으로 이렇게 이제 대통령을 만들고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민주적인 절차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을 되긴 했지만 그 이후의 과정이나 현재의 모습은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곳곳에 검찰 특수부 검사들을 지금 뭐 장관들도 앉히고 뭐 대통령실이나 곳곳에 그런 이제 배치하고 또 심지어는 후계자까지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하고 물론 성공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역사는 이런 안 좋은 역사가 되풀이되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그런 역사가 또 다음에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이런 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로 그렇게 만들진 않을 거다. 지금은 의식이 높아서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후계자까지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회가 네. 대통령 순서를 정했었어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 그다음에 노태우, 그다음에 김복동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던 거예요. 근데 노태우까지는 대통령이 되었는데 김복동은 못했잖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그게 6월 항쟁으로 예,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윤석열 다음은 한동훈 뭐 이런 순서로 가고 싶어 하지 않나 싶은데 그거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불가능하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그런 형태의 그런 비극적인 독재의 형태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한 게 김건희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다음번 검사로 가기에는 어렵다. 좋습니다. 국정 운영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민간 제가 최근에 그 명품 백 사건을 보고 거기서 나온 대화와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아, 대통령은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쭉 얘기해 왔던 게 이상하다. V1, V2 근데 V와 VB로 얘기를 했었던 그냥 주고받은 얘기가 실제로 저는 같아서 한동훈이 후계자가 아니고 한동훈 장관이 후계자가 아니고 네, 그분이 행사를 하면서 같이 가고 같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망해요. 네. 자, 22대 총선이 이제 120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개시일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날인데 김현 의원님 오늘 등록을 이제 일부러 하셨다는 거죠. 오늘 예비 후보 등록하셨 등록일이 첫 번째 날이잖아요. 네, 오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첫날 일부러 이제 가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꼭 되겠다는 다짐으로?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면 네. 특히 이제 여기 두 분, 권익위원장, 그 다음에 방통위원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 전문가의 기량을 발휘해서 방송사학을 저지하려고 했던 그런 거를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훨씬 더 절실해지는 거고, 그리고 오늘이 또 아까 얘기했던 12.12 쿠데타를 벌린 날인데, 그게 이제 생활 속에서 훨씬 더 많이 이제 접해지고 그래서 오늘 9시에 등록하고 11시에 기자회견하고 2시에 이제 그 서울에 본 보고 왔는데요. 정말 잘해야죠. 네. 오늘이 되게 무거운 날이어서 우리가 자, 두 분은 언제 하실 겁니까? 일단 저는 시작이 늦었잖아요. 시작이 늦어서 서류 준비를 못했어요. 이 절차가 복잡해요. 우선 그 당의 검증을 마쳐야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한데 당의 검증 서류가 굉장히 더 꼼꼼해지고 더 복잡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1차 당 검증이 이번에 끝난 거고 2차 검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2일부터 15일까지 끝나요. 네. 그러면 7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22일쯤에는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은 이제 출마지가 거의 확정이 됐기 네. 때문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는 게 이제 가능한데. 네,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 네, 또 의원님 빨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제 조만간 출마지를 결정을 해서 근데 네, 그렇게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선거구 획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된 건가요? 지금 현재? 아직 안 됐잖아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그냥 상관없이 등록을 일단은 할 수 있어요? 기존 지역에서 등록을 하고 변수가 있는 거는 또 변수에 맞춰서 하게 되는 거라서 그 변수가 없는 지역으로 출마하는 분들은 정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만약에 어디를 갈지 모른다 그러면은 등록할 수가 없어요? 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등록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는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건 남양주 갑 지역이 그냥 최민희는 출마하면 남양주 갑으로 가야 돼.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 지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출마를 할 거야. 그런데 어디로 할지 모르겠어. 이런 네. 상태에서 예비후보 등록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비후보 등록할 때 지역을 정하고 거기에 이제 의정활동 계획서가 들어가고 지역 기반, 주요 자신의 지지 기반 이런 것들 다 기록해서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특정을 해야 되는 그렇군요. 거예요. 네.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해보실래요? 아니, 저는 안 할 생각이고요. 제가 사실 어제 어떤 이 남양주 이쪽 지역에 있는 아주
그 정보에 빠삭한 사람들을 몇 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그쪽 동네에서 이 최민희 의원에 대한 평을.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셔야죠. 좋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냥 좀 우리 너무 좀 지금 경직돼 있어가지고 좀 하고 싶은 얘기 시원하게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너무 말이 많았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서로 말들을 안 하고 겹쳐도 괜찮다 나는 얘기 생각인데. 자, 어쨌든 돌아가면서 하느라고 지금 다들 침묵이 조금씩 뜨고 있습니다. 마가 뜨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그 서울에서 6석 그 조사 결과 때문에 패닉이 빠진 국민의힘이다. 뭐 이런 주제를 한번 해볼 예정이긴 한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네, 지금 뭐 내려놓는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또 무슨 의미일까? 왜냐면 이제 장제원 의원이 자기 안 나간다고 선언하고 그다음에 초선 의원들이 그래도 김기현 안 돼, 나가면 안 돼 막 이랬다가 결과적으로는 듣기로는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일단 김기현 대표가 잠적했다까지 보도를 받고 그 이후에 추가 보도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대선 때부터 여의도에 끊임없이 돌던 소문이 있어요. 그게 네, 뭐예요? 뭐냐면 적어도 윤석열과 그들 특수부 검사들이 한때는 50-60명이 국회에 입성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없애고 윤석열 당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을 거다. 그럼 어떻게 50-60명을 들여보내려면 자리가 비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차로는 민주당을 치고 그다음에 2차로는 국민의힘 내부를 정리할 거다. 무슨 힘으로? 캐비넷의 힘으로. 이런 얘기가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정말일까? 싶잖아요. 그런데 저는 장제원 의원이 정말 강력하게 출마 의지를 피력하다가 그러니까요. 그 얘기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서 윤석열 정부 승리를 위하여 나를 밟고 가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워딩이 안 어울리잖아요. 저는 첫 번째 느낌이 정말 안 어울린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추측이 난무하는데 한 3가지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 캐비넷이 열렸다. 이게 첫 번째고. 아닌 거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저는 사실은 제가 2주 전에 어느 한 방송에 나가는데 그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인데 그분이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지금 상황하고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김기현 대표로는 총선을 치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어쨌든 120석 가까이 되는데 울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정서를 이분이 이해를 잘 못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비대위원회로 간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다. 그리고 한동훈과 원희룡 장관의 역할은 뭐다까지 얘기를 2주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버텼는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보도가 며칠 전에 난 게 6천만 원의 후원금이 쪼개기로 들어왔다. 는 건데 그게 97대를 동원해서 막 5천 명을 데리고 오던 동원해서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만났다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수도권의 6개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이 다 불안정하니까 여기에 특수부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들 보낼 수가 없으니까 가장 안정적인 영남권부터 이제 제거해서 보내는 건데 그게 이제 한 달 가량 걸렸잖아요.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이 그러니까 무엇이 그를 불출마 선언하게 만들었는가? 캐비넷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거는 다 여기도 얘기 있고 우리 최민희 의원도 그러니까. 얘기 있고. 그게 3가지 얘기했잖아요. 캐비넷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대타를 세워야 된다는 거고 거기도 캐비넷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그거 있잖아요. 저는 그 초선들이 연판장 네, 돌렸던 연판장 그 돌렸죠. 초선들이 김기현 대표를 옹이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비김기현 비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배현진 의원이라고 기사에 나오던데 내고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내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쓰니까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산시장 나가기 위하여 그거보다는 털을 닦는 게 아니냐. 총리설 그거는 부산 이제- 시장설이 아니, 있죠. 그거는 네. 너무 이제 먼 미래 얘기고요. 지방선거 얘기는. 그러니까 97대를 동원해서 내년 총선에 나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지금 특검법 처리하는 문제와도 뭐 연관이 돼 있다는 설도 나오죠, 지금.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떡볶이 먹방을 하던 그날 장제원 의원을 뭐 기자가 직접 거기에 이제 오라고 전화를 해서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직후에 이렇게 이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에게 뭔가 말을 했을 거다. 근데 그게 이 캐비넷이냐 아니면 뭐 다음에 부산시장 출마하게 뭐 도와줄게냐 아니면 뭐 내각에 들어오거나 뭐 총리나 아니면 뭐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걸 제안을 했느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썰이 있고요. 다 뭐 일리가 있고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뭔가 그런 모종의 그런 뒤에 내고가 예, 그런 게 있었지 않았나 이제 지금 그렇게 추정들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물론 아주 진정성 있게 내가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 이제 뭐 국힘 당을 위해서 아니면 뭐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이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진정성은 좀 의심은 되나. 의심된다.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겉으로는 헌신하고 그 윤핵관 중에 실세가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 그래서 혁신으로 포장하기가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번이면 또 뭐 이거는 진정성이 없다 이러면서 그냥 무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지금 뭐 잠적을 했지만 그 다음에 아마 뭐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불출마 선언을 한다든지 이러면 진정성이 없더라도 어쨌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이제 또 사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도 네. 상당히 좀 긴장을 할 해야 필요가 된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듣기로는 국민의힘에 아주 측근으로부터 들었는데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그만두기로 했다 이렇게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잠적을 했다는 거는 버틴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럼 김기현 대표에 대한 캐비넷은 덜 열렸나? 근데 사실은 김기현 대표는 뭐 지난번에 있겠지. 대표 경선할 때 이미 땅 문제로 엄청나게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뭐가 또 있나 보지. 그래서 별명이 그렇지 않겠어요? 땅기현이요. 살짝 딸기현. 살짝 보여줬나 보죠. 아니 누구한테는 이만큼 보여주고 누구한테 이만큼 보여주고 열었다 닫아요?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이만큼 보여주고. 내가 보기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 잠적이 뭐냐고요. 잠적이. 생각해 보세요. 잠적이 뭐냐고 모양 빠지게. 저항하는 좀 차라리 지금. 그냥 명확하게 그냥 딱 한 판 이렇게 앞에도 앉아놓고 딱 하든지. 근데 지난번에 인요한 혁신위원장하고 밥 먹기 전에 저기 만나기 전에 대통령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힘을 실어줬네 말았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힘을 제대로 실어준 게 아니라 그때 뭔가 열었다 뭔가 닫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 잠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백조가 보면 우아하게 물 위에 서 있는데 잠적. 근데 백조가 물 밑에서 엄청 바쁘잖아요. 이 잠적은 이제 저항이라고 해석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저항의 내용이 뭐냐. 끊임없이 딜하고 있을 거다. 내고. 어딘가로 전화하고. 내고. 네. 내고 정일영님께서 실종 신고하래. 근데 지금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김기현 대표 거치 얘기를 하니까 나는 대통령하고 하루에도 3-4시간을 통화한다. 근데 네덜란드에 갔는데 어떻게 통화를 하고 할까요? 어떤 방식? 네덜란드 갔겠지. 가셨나? 아니, 대통령의 스타일은 그게 아니야. 이미 다 말하고 간 거지. 그러면 전화할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여기 앉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일단 잠적 한번 해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갔다 올 때까지 해외 알아서 갔다 올 정리해라. 때까지 정리해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대통령 스타일상 그렇게 하고 가지. 내일 그럼 뭔가 발표하겠네요. 중대 발표. 내일이요? 3박 5일이잖아요. 대통령 내일 아직 내일 3박 5일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통신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물론 뭐 비행기 안에서 다 볼 수 있지만 3박 5일이니까 어제 갔고 오늘이고 내일.
5일이니까 모레. 아니면 오기 전에 정리를 해야죠. 아이 그렇게 안 아니, 하지. 그건 내기해야 되나 또 우리 내기에 나랑 내기예요. 우리 내기는 두 분이 하고 우리는 그냥 그 내기에 누가 이기는지 이기는 쪽으로. 졌죠 저쪽에서 이미. 만원빵 합시다. 만원빵. 그런데 이미 졌지. 그런데 김현 의원이 아까 얘기하다가 비대위원장 누구가 거론되는 네, 것까지 그거 이제. 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아까 전현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주당이 여기서 시사점이 뭐냐 이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 비대위원장 그렇죠. 그거 알려줘야죠 우리한테. 그렇죠. 그걸 왜 알려줘야 말하다 말아. 되는데 아 그래요? 예, 저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나는. 저희 몰라요. 모르고 비대위원장과 그 용산 구조에서 핵심이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과 비서실장이 같이 교체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정말 총선을 이기고 싶다면.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내부의 저는 같이 안 할 그렇게 것 가지 같아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오기 전후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거취를 정하면 그러면 한번 써야죠. 한 사람으로 비대위원장 쓰고 이름부터 말하고 얘기해요. 쓰고 또 중간에 그다음에 그만둬야 또 특검법이 처리돼서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제의를 요구하고 막 이 상황이 또 1월 10일 경에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번 또 써야 되기 때문에 12월 달 안에는 한 사람만 이제 당만 이제 좀 바꿔서 총선을 하고 또 생기면 그때 가서 이렇게 충격을 상쇄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쓰기 위해서는 그때 가서 용산의 변화를 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중간에 영장 한번 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저희는 아니 저희는이 아니라 영장을 쳐가지고 또 이제 국면 전환용으로. 그는 뭐 당론으로 실시시키고. 해야죠. 당론으로. 네, 뭐 당론으로 하든 말든 어쨌든 이쪽에서는 그렇게 영장 칠 가능성이 지금 뭘로 내가 알기로는 2명에 대해서 지금 영장 친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두 사회자는 말할 수 없다. 빨리 비대위원장을 아니, 말하자. 갑자기 비대위원장은 지금 언론에 나오기는 김한길, 김병준, 또 안대희 뭐 이런 분들이 기사에는 나오더라고요. 가능성이 높죠. 김병준은 아닌 것 같고. 네, 네, 김한길, 이제 왜냐면은 그런 게 이제 나오는데 김한길 라인이 좀- 선거를 치러본 사람. 그렇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민주당을 교란시키거나 이제 민주당 안에서 뭐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뭐 하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한길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뭐 장제원 그다음에 김기현 그리고 계속 이제 국민의힘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이런 시나리오가 아주 오래 전부터 기획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윤핵관들 실세들 이런 쪽을 이제 계속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거기에 이제 지금 김기현 다음으로는 또 권성동 그분의 경우에는 이제 불출마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뭐 무소속 출마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그 기획된 시나리오에는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런 좀 혁신하려는 그런 기획쇼 같은 시나리오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런 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네. 상황이라 다시 한번 민주당은 긴장할 필요가 있고 민주당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김기현 대표가 잠적했다는 거는 뭐 무슨 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중요한 건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힘이. 그렇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게 가당키는 한 말이에요. 무슨 잠적이야 잠적은. 조금 보여줄랑 말랑 해도 벌써 딱 꼬리를 내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없는 틈을 타서 잠적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제는 힘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바로 잘 못하면 무슨 오리궁뎅이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아니 이렇게 그냥 보는 거죠. 레임덕으로 볼 수 있다. 그거 뭐 당연하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 아니 노영희 변호사가 왜 저렇게 말이 말랑말랑해졌는지 지금 제가 오리궁덩이를 내가 가지고 레임덕 말하기 싫어가지고 오리궁뎅이 그랬더니 아니 좀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저분도 캐비넷? 아니 그 레임덕의 징후라는 건
이미 장제원이 보여준 거죠, 온몸으로. 그렇죠. 그 보수 언론 한 군데에서 김재동이라고 썼잖아요. 네, 네. 네.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신문에서 쓰면 되게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타겟이 3명이다. 네. 이 3명을 자르고 혁신이란 이미지로 보이게 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이 혁신해야 된다. 이건 뭐 절대절명의 과제고요. 그럼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민주당의 혁신이 원칙과 상식을 임종석 실장 말대로 중용하는 게 혁신이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뭐요? 논쟁으로 원칙과 상식? 아닌가? 공정과 상식인가? 원칙과 상식 맞아요. 맞아요. 예, 원칙과 상식 맞습니다. 내가 지금 그냥 한번 짚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혁신, 그러니까 자른 결과, 이제 친윤 중진을 자른 결과 그 자리에 누가 가느냐.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잖아요. 그러면 그 김한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일단은 저는 보수 세력 내에 엄청난 쇼크일 것이다, 이것이. 네. 예, 왜냐하면 김한길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때 민주당 당대표셨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접수한 건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럼 김한길 위원장의 스타일을 우리가 알아요. 그분은 늘 중도 확장이에요. 네. 그럼 국민의힘은 중도 확장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자른 자리에 검사를 넣고 싶은 분과 중도로 검사들을 그 자른 자리에 넣는 건 중도 확장이 아니잖아요. 검사당 만드는 거지? 이런 공격에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중도로 확장하는 인물들을 확보해야 되면 거기에 누굴까? 어떤 사람을 넣을까? 그럼 이제 이상민 의원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요. 아니 그래 제 말은 계획은 다 세운다는 거예요. 김재동 다 잘랐어. 그래서 우리는 잘랐어. 그래서 혁신에 우리가 선점했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후에 구상 과정이 있을 텐데 이제 민주당이 2개잖아요. 야당은 그 여당의 그런 행보를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해서 비판하는 거. 다른 하나는 혁신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혁신은 논의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콕콕 찝어줘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민주당 전략 단위가 전현희 의원님 말처럼 지금 진짜 자료 꼼꼼히 보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 거죠. 근데 김한길 의원이 그러니까 김한길 고문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되면 저는 부의원하고 싸운다고 들었거든요. 이 공천 관련해서 이렇게 영향력 행사하는 거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볼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 상황의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동반자하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간 오리공댕이가 지금 예뻐 보이는 이 타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앞으로 돌아가는 모양새가 생각보다 되게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면서 엄청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특히 이제 이번에 수도권 6석? 서울 6석이죠. 그것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사실은 그거를 일부러 보여주면서 단결하고 싶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질 것 같아서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서울의 수도권 아니면 6석 네. 그리고 또 하태경 의원이 이대로면 국민의힘이 전체 총선에서 100석도 못한다 이런 이제 네. 발언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지난 총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물론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은 했지만 민주당이 180석, 민주당이 200석 이런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은 그 반대로 이렇게 할 때에 늘 선거는 이 절박한 쪽이 그렇죠. 이기고 자만하는 쪽이 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이는 사인이 민주당이 상당히 총선에서 낙성을 기대하면서 자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힘은 무조건 질 거야. 민주당이 압승할 거야. 이러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에서 하는 여러 가지 혁신의 모습 이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저건 진정성이 결여됐고 일종의 쇼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경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민주당의 전략 단위에서 그걸 지적하고 그걸 실상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노력. 네. 그게
또 지금 가장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혁신하는 모습을 앞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게 투 트랙으로 동시에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그건 정말 맞고. 그건 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울 6석, 전 이건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현실이 역동적이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있고 저쪽에서 카드를 많이 쓸 수 있어요. 여당은. 네. 여러 가지 카드를 쓸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지금 총선 낙승을 예상한다면 아이고, 저는 말도 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지표상으로 정권 심판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이게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그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다만 이건 있습니다. 몇 가지 이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실책, 엄청난 실책을 저지르고 이거를 이제 B플랜으로 덮은 것이 있어요. 예, 그게 최근 것만 봐도 첫째 엑스포예요. 네. 119대 29로 참패한 거. 그리고 6천억 가까이의 세금을 쓴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언론이 49대 51이었는데 대통령의 PT로 51대 49로 역전할 수 있다. 네. 네. 그런데 119대 29였잖아요. 그리고 이 119대 29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잼버리의 실패가 있어요. 그것도 케이팝 행사와 전북 탓으로 그리고 이건 문재인 정부 탓으로 막 돌리는 요것은 언론이 아무리 석패라고 해도 그 외교 실패에 대한 씻을 수 없는 거더라고. 이건 보수 쪽이 진짜 찐보수인 동네 어른도 그냥 한숨을 푹푹 쉬어요, 요새. 근데 저는 그것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변수는 김건희 특검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12월 28일이 원래 특검 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지금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그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 전에 저지해달라는 거를 지금 딜로 아까 말한 내고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민주당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가 있다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는 안 아닐 것 보여요. 같은데. 제로라고 네. 제로라고 생각해요. 왜냐? 네. 그때 이탈표가 나오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럼 이건 이쪽이든 저쪽이든 아웃이에요. 공천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공천 받는 게 목표죠, 목표. 지상 최대의 작전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지금 잠깐만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채팅 창을 보고 또 돈 낸 분을 소개해주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자님. 아, 그래. 지금 정변이 나타났다 해서 난리가 났어요. 정변이 나타났다. 누구예요? 정필승 변호사가 3만 원을 쌓았어요, 아, 지금. 진짜?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하나도 안 하고. 이 3만 원이 정필승면에서 쓴 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개를 해줘야 화이팅! 돼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뭐라고 쓴 거예요? 화이팅 뭐. 아니 30분이 넘어갔는데 한번 이게 중간에 땅 치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땅 쳐야 땅을 되려고 오늘 안 안 했어요. 아니 저러면 푸나님한테 이쁨 받죠. 아니 그러면 옆에 아까 돈 보내시는 분들도 읽어드려야 되고 김민정님도 읽어드려야 되고 다 읽어드려야 되죠. 아니, 3만 원이라고 많이 냈다고 그 사람만 아니 읽어줘? 정필승 변호사가 금요일 날 여기 고정을 하는데 그리고 안산에 아, 초지동에 사는 분이에요. 정필승 변호사가 그렇죠. 아니 저런 큰 뜻이 특수관계에서 아니, 정필승 변호사가 제 잠깐만. 출판 기념회 때도 왔어요. 이 3만 원이 정필승 변호사라면 아니 3만 원이 정필승 변호사라면 좀 예. 표시를 해줘봐요. 난 못 알아듣겠어. 아니 정변. 아니, 그러니까 정변이 정필승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정필승 변호사가 등장했다고 여기 지금 댓글에 엄청 떴어요. 변호사 정변 3만 원. 화이팅 이세요 이렇게 썼어요. 완전 아, 여기다 계속 정변만 나오지 정필승이라는 건 나 못 봤어. 아니, 얼굴이 있잖아요. 아니 김현 의원님 이거는 4월의 봄의 사유화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야, 우리 말을 막 끊고. 아니 전현희 의원님 말을 딱 끊고 사유화. 사심이라고 봐야죠. 아니, 근데 안산 어디 사신다고 이분이? 초지동. 내가 동네 이름까지만. 그리고 어머님을 모시고 출판 기념회에 왔어요. 아. 정필승 변호사가. 그러니까 우리 김현 의원님 지역구예요? 네.
정필승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정 변호사님 안녕. 자, 일단 김현 의원님이 나오면 찍을 건가요? 그거부터 대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박수 쳐드릴게요. 자, 어쨌든 아까 뭔 얘기하다 지금 특검법이 네. 28일에 만약 네. 올라오면 그때는 국힘이 이제 반대를 해서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이 이제 찬성을 해가지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이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뭐 거의 100%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요.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제 다시 들어올 때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부권을 제2요구권을 해서 국회 들어오면 이때는 무기명, 네, 무기명이에요. 무기명으로 하고 그러니까 누가 여기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를 했는지 그때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네. 근데 그 사이에 국힘에서 이제 공관위가 꾸려져서 그리고 또 이 대통령실에서 나갈 사람 나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공천을 받고 누가 공천을 못 받을지 이게 이제 상당히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서 국힘에서 반란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2요구권을 했을 때 다시 국회에서 여기에 국힘의 반란표로 인해서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있다는 게 이제 지금 분석이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네. 그래서 공관위를 늦췄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 네. 이번에 그래서 김기현이랑 네, 딜을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근데 네. 저는 세 표가 반란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제동. 김기현, 장재원, 권성동. 저도 오늘 잠깐 그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0표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요, 못 나와요. 왜요? 왜냐면 우리도 보면 29명을 맞춰요. 정확히 맞추잖아요. 그쪽도 정확히 맞춰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캐비넷 때문에 못 나와요. 아, 그러면 캐비넷에 영향을 안 받을 만한 사람이 30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 거기는 심각하죠. 거기는 심각해요? 그럼요. 왜냐면 패스트트랙 아직도 진행형 아닌가요? 끝났나요? 선진화법. 아직 그 이제 왜 진행 수사받고 중이죠. 있는 거. 선진화법. 나경원 네네, 그거 진행 다 중. 진행 빠로, 중이잖아요. 빠로. 진행 거기에 중이에요. 한 20명 있을 거고요. 아, 에이, 근데 그게 아니 여튼 간에 알았어요. 열었다 조금 계속하세요. 사진 방송 합시다. 아니 정변만 남았네 또 지금도. 아 정말. 아, 정말. 아 좋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어쨌든 염치불구하고 할 것이다. 아니, 저 100%. 당연하죠. 아니, 손들라고 난 해보세요, 아닐 것 우리. 같은데. 아니, 손들라고 해보세요. 제가 이제 손 들어봐요. 제가 네. 손든데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왜냐면 오. 지난해 9월 달에 디올 300만 원짜리 백을 받고 발언한 내용을 들어보면 네. 그때 아크로비스타에 있을 때잖아요.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일주일 만에 용산으로 저기 한남동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9월 달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6, 7, 8, 9 4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접견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대통령이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포커싱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을 거고 그 비용의 출처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면 국정 운영을 하는 분은 그분의 영향권 아래 있고 그것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거다. 그게 그 9월달 대화를 보면서 훨씬 더 강도가 깊어졌어요. 그래서 절대로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저희 말을 보탤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재미가 없는데 이게 약간 내부적으로 좀 내분이 일어나고 자기네끼리 좀 싸워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캐비넷을 쓰는 거죠. 아 그분도 그분 것도 캐비넷에 넣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의심 있는 사람들부터 이렇게 네. 그러면 캐비넷의 힘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캐비넷에도 불구하고 캐비넷에 안 망가져요? 나 그게 궁금한데. 아니 캐비넷이 있건 말건 있건 에이 말건. 2판 4판이다 하는 상황은 언제냐? 공천관리위원회가 캐비넷 구성돼서 말고요. 그 왜 열쇠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 뭐라 그럽니까? 금고? 금고로 바꾸죠.
그 옛날 표현이긴 한데 이상하게 캐비넷의 힘 그럼 딱 들어오는데 금고의 힘 그러면 돈인가? 그렇죠. 그래서 캐비넷으로 하는 이름이 거죠.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언젠가 칼질 당했을 때 그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거는 2판 4판이 됐을 때 이제 사단이 일어나죠. 그 사단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이미 이제 명단이 다 확인이 됐을 때 그럼 찍어봐요. 누가 근데요, 누가. 제가 여기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네.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29명이 가결에 동참을 했잖아요. 우리 당이. 가결표가 네, 확인이 이재명 됐잖아요. 체포동의안. 네. 근데 어떻게 당이 흐름을 쭉 가냐면은 가장 앞장선 사람들, 확실한 사람이 더 확실하게 지금 원칙과 상식으로 묶여서 지금 빼도 박도 안 되는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가만히 수면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25명이 숨어 있는 거예요? 네, 아니 23명이 23명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니 제 말은 공천에서 칼질 다 당하고 칼질 당해도 캐비넷 때문에 저는 순응할 거라고 봐요. 에이 그거는 저는 저는 순응할 거라고 봐요. 저는 아, 여기 의원님 갈라졌어요? 아니 저기 갈라졌어요. 왜냐면 어차피 2판 4판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한식에 죽나 청명에 죽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이 되면 거기서도 그래도 5년 할인밭이 어딘데? 제 생각은 네. 이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절대로 이건 통과 못 시키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거의 확실하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금 뭐 보수 언론도 그렇고 국회 내부에서도 이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이제 공천이 있고 실제로 공천이 떨어질 그런 예상이 되는 많은 이제 의원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나 이 주변적 상황이 또 더구나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거기서 특검법이 저는 통과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라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 특검이 들어왔어. 어떻게 해요? 안 받죠. 거부하죠. 그렇죠. 예, 거부하고 우리 저는 왜냐면- 사랑을 택합니다. 그렇죠. 그는 뭐 인지상정이고 예. 아,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해만 하네. 거부를 했다. 그러면 본인이 충분히 자신의 이제 부인에 대해서 도리를 다한 거고 그다음에 국회에 가서 다시 거부를 했는데 거기서 그건 어쩔 제의를 수 없다. 가지고 된 거는 그 아니. 대통령의 책임이 아, 아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거지. 저는 대통령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니까. 사랑을 선택한 아니 대통령이 나 대통령 그만할래라고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그 부인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특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네. 나 이제 대통령 그만할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특검을 누구를 사랑한다면서요? 아니, 그게 아니고 특검을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정정당당하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도 있어요. 그게 정정당당이라는 말은 너무 안 어울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한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멋있는 경우 저 같으면 뭐 제가 대통령 될 일이 없으니까 웃기긴 하죠. 그런데 저는 남편이 그렇게 되면 특검을 받고 나 특검 받고 이혼해. 대통령직을 버려요. 아니 그 제가 지금 그 최종적으로 얘기죠. 왜 버려? 저렇게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다고. 아 저는 욕심이 과한 경우 뭐 그건 대충 뭉개면서 가고 대통령은 계속 유지합니다. 더 세게 합니다. 아 근데, 그리고 핑계를 국회가 그래서 나는 그렇죠. 막았는데 국회가 통과시켜서 어쩔 수 없다. 근데 저는 이러지 않을까. 대통령의 이런 그 이제 일련의 몸동작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 옆에 있는 국정 운영에 동반자가 없이 그분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제대로? 이거는 난 정말 남의 부부관계는 모르는 거 아니,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아니라 대통령 모욕이세요. 모욕지 없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에요. 우리 대통령은 서울 법대를 나오셨거든요. 일단 명예훼손은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제 생각이니까 그죠? 근데 저는 부인 없이 잠깐만요. 부인이야. 제 말 정말 국정 운영에 동반자 없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만두실 것 같아요. 만약에 통과가 되고 특검이 돼서 부인에게 변고가 생길 수도 있는 것. 말 그대로 변고가 생겨요? 변화되는 고통. 변고가 생기면 저는 못 버틴다 봅니다. 정 변호사님 아직도 있나요? 여기 이 방에? 아니 우리요. 지금 갑자기 좀 이게 좀 이상한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기보다는 특검으로 임명된 사람의 뒤를 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까 내가 말했잖아. 그게 네. 내가 특검을 누구를 지명하느냐.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이 난간 헤쳐나간다니까요. 그게 정정당당은 아니고. 할수록 그래서 저는 특검을 와해시킬 마치 우리가 반민특위가 와야 되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리고 보세요. 이게 특검이 3개월 이제 물론 이제 그 법에서 정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연장 안 해주면은 사실은 흐지부지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런 방법도 있어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재판할 근데- 때 변호사들이 항상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근데- 시간 아니, 질질질 근데 끌기 노변 이런 거. 그 특검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래요? 명품 백 특검도 해야 되잖아요. 고속도로 특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면 2개, 3개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한 번에 하자 그래놓고 절대 3개월에는 못 끝나는 그런 양을 가지고서 정정당당히 난간에 헤쳐나간다니까. 아니 오늘 그 오리궁뎅이랑 그 정정당당을 네. 뭘 듣고 온 것 새로운 같아요. 용어로 저분이 사용하신 오늘 뭘 것 들었어 지금. 아니 캐비넷 열린 거 아니야?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아니 뭘 들었어 지금. 아니요, 나는 정정당당한 사람이 좋아요. 아니 난간은 정정당당히 헤쳐나가야지. 뭘 꼼수로 헤쳐나가려 그래. 그리고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세요. 아유 머리 아파. 근데 진행을 못하겠다. 한번 치자.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여기까지 정리됐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27일 날 탈당하겠다. 천하여인 다 들어온다 이랬잖아요. 근데 내가 또 이현주 의원하고 방송을 같이 하잖아요. 봤더니 이현주 의원은 이미 거기서 떠났어 마음이.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말하는 뉘앙스가 꼭 내가 신당을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거보다는 계속 그냥 뭔가 질질 이런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여기 플러스 지금 이낙연 우리 전 대표님도 지금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러면서 막 되게 서로 복잡하게 얘기가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뭐야? 그리고 저는 이낙연 대표님도 당신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 말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은데 언론이 친 설레발은 아니다. 새 총리 연대설은 절대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예, 그건 그건- 연대서는 아니다. 저는 딴 건 모르겠고 정세균 전 총리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위치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거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늘 최후의 조정자의 역할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보고.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500만 원을 지금 냈잖아요. 경남도당. 경남도당.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저기- 탈당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참 문재인 대통령님 방식에 참 현명하다. 예, 그 방식의 지지다. 민주당에 대한. 문재인 시기에 네.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는 조용한 메시지다. 그거를 예를 들면 그 진짜 저는 이번에 제가 과거에 알던 제가 시민사회에 있을 때 그 가까이 하고 친했던 문재인 민정수석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마음은 표현하는데 굉장히 은근하고 점잖은 방식으로 서울이 아니라 경남도당에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기 500만 원 딱 특별 당비를 내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거 알아들었을까요, 그분도? 당연하죠. 그 정도. 저는 이낙연 의원 전 대표 전 총리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서 그분이 그동안 당을 떠나지 않는다가 그분의 상징과 같은 그렇죠. 멘트였거든요. 아버지 때부터 민주당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도 민주당이고 그래서 아들인 나가 민주당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민주당 만들 때도 내가 민주당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그런 역사적 배경, 정당사의 배경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민주당을 떠날 궁리를 막 하는데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
그러니까 지금 휘둘리지 말고 그러니까 제3지대가 필요하다 내지는 뭐 싸우기만 한다 이런 말에 성찬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동안 명대변인 할 때의 말과 그다음에 총리 시절에 했던 말을 잘 곱씹어서 너무 멀리 갔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지금 너무 네. 많이 갔다. 근데 또 눈 꾹 감고 그냥 서 계시면 많이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멈추면 그동안 우리들에게 했던 최소한의 그 양식은 지킬 수 있는데 그거를 기억해내지 않고 간다면 그 마지막이 되게 좀 처량할 것 같아요. 이상민 의원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화도 안 살짝? 온다면서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찾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낙연 대표님이 뭐 탈당을 시사하고 신당을 시사하는 이게 일단은 민주당의 어른으로서 옳지 못하다. 그렇죠.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과연 결행을 할 거냐. 그럴 때 저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제 지금 그러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원칙과 상식 의원들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사유로 공천, 만약에 이제 이게 경선이라든지 이런 룰을 통해서 공천 과정을 거치면 공천 받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도 탈당이나 이런 새로운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이제 이낙연 대표님과 상당히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당 밖에 있는 국힘과 여러 가지 이제 신당을 모색하는 세력들 여기에 이제 김종인 그 전 양쪽의 비대위원장 이분이 이제 점착제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이고요. 또 이낙연 대표께서 최근에 뭐 유승민 의원이랑 네. 만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과 뭐 또 그런 여러 가지 만약에 함께 하게 된다면 그러면 신당에 그게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거기에 뭐 이상민 의원님도 합류를 할 수 네. 있고 뭐 금태섭 신당 이런 경우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신당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저는 이 신당이 민주당에 굉장히 표를 갉아먹을 수 있고 민주당 쪽에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근데 약간 위성정당 내지는 뭐 자매정당 내지는 뭐 이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거 제도가 뭐 병립형이나 준연동이나 연동이나 이거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비례석 뭐 이런 것도 좀 고민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2016년에 국민의당이 나가서 뭐 그건 안철수라는 뭐 소위 대권 후보와 호남의 스스로 맹주인 박지원 뭐 전 국정원장이 같이 네. 갔기 때문에 힘을 갖긴 했지만 그때 제도가 연동형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그 신당을 하고 싶고 이 모든 추동의 핵심은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30명이 이제 생각을 하면 30개의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연동형은.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고민에 다 공감하면서 늘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를 바라볼 때 한 가지 힘이 작동하는 걸 늘 걱정을 했어요. 옛날부터.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은 소위 개혁적인 민주정당을 늘 깰라고 한다. 그런 힘이 작동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이런 개인적으로 의원이 되고 싶은 욕망이 이런 기득권 세력의 욕구와 그들이 가진 물적 토대와 결합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조금 긴장을 한 게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과 이낙연 대표가 만나서 전국 구상을 같이 했다. 이 얘기를 듣고 이건 그냥 단순히 그런 우리가 이준석이 뭐란다 뭐가 아닌 뒤에 작동하는 힘이 있겠구나. 이게 조금 긴장할 때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막
여러 명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색깔 가진 A, B, C, D, E가 막 서로 모인다고 칩시다. 그럼 그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지역구를 낼 거예요, 비례를 낼 거예요, 뭐 번호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서로 안 겹칠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단 한 명의 기획자와 물적 바로 토대가 그거죠. 있으면 가능한 그러니까 거죠. 이게 이 시스템으로 이게 꽉 틀어 잡고 뭔가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보세요. 지금 모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당에서 그런 걸 안 해주니까 그냥 뛰쳐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내 이 따뜻한 이 둥지를 떠나서라도 나는 꼭 이 공천이라고 하는 이 자리라고 하는 거 꼭 잡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사실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 명의 그냥 거물들이 만약에 다 모여가지고 뭔가 한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단 한 명의 지휘자, 기획자와 대권 후보와 물적 토대와 그리고 들러리를 설 수 있는 고만고만한 셀럽들이 모이면 그래야죠. 구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네. 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전제가 사실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제가 보니까 그게 되려면 야당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당이 만들어져서 일정 정도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가지려면 선거구제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한 2월 말까지 그걸 안 하면 못 안 돼. 만들겠네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럼 시간이 되겠네요. 늦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시간이 지금- 늦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선거구제가 음. 여러분이 뭘 좀 보셔야 되냐면 저는 요새 이상한 걸 주로 보고 판단을 해요. 경제는 MMF에 이자가 얼마 붙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하고 왜냐하면 채권 시장이 얼마나 불안한가의 바로미터니까. 그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은 유튜브에 그 주제가 나왔을 때 조회수를 보고 판단을 해요. 선거구제에 대한 설명은 누가 해도 조회수가 낮아요. 어려워서. 아니요. 대중적 이슈가 아닌 거예요. 음. 대중은 국회의원 어차피 300명 뽑는데 니들끼리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우린 관심 없어. 그냥 4월 10일 투표만 해.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대중의 근본 정서는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그렇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가 사실 우리가 부동산과 그다음에 사실 세금이 굉장히 올랐어요. 굉장히. 너무 많이 냈어요. 예, 그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틀린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깨끗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분노한 투표를 했단 말이죠. 이제 지금은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방식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대중적 흐름과는 상관이 없다 이게. 그런데 제가 그래서 우리 되게 좋은 결론인 게 선거구제 문제를 가지고 언론이 아무리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악의적 보도를 해도 민주당은 시기를 잘 택해서 결정하면 된다예요.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가서 어중간하게 중요한 게 한번 하나 또 분탕질 있습니다. 할까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정변이야? 아니에요. 스타 RHOE 이분이 지금 5만 원 내셨어요. 이분도 안산 끝나기 지금 사세요? 3분 전이에요. 이분 안산 사세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아니 3분 전이니까 전현희 의원님 말씀할 때마다 돈 얘기를 하시죠. 그랬어요. 전현희 의원 차례예요. 네. 아 잠깐만 중간에 네. 내가 어중간한 셀럽으로서 가서 분탕질을 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어떻게 오케이. 생각해요? 네, 저는 방금 지금 잘렸어요. 최민희 여기가.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국민들은 선거제 개편에 별 관심이 없다. 그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정치권은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또 제3정당이 탄생하냐 또 탄생하면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냐 여기에 제일 중요한 변수가 이제 선거구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이낙연, 이준석, 뭐 김종인, 유승민 이런 분들이 결합하는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물론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선거구제 개편이랑은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병립형으로 선거구제 개편이 확정이 되면 이 신당은 지역구에는 지역구 후보를 많이 내고 그다음에 또 지지를 얻어서 당 지지를 높여서 비례도 내고 그러면 1분 남았어요. 빨리 하세요. 네. 상당히 또 민주당을 위협하는
뭐 굽김도 어느 정도 잠시 가지만 그런 효과가 있고 또 그게 아니라 연동형으로 되면은 비례당으로도 그런 파괴력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땡땡 알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이 네 분의 스타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어머니들 말씀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끝났어요. 아니 끝났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오늘 너무 조심했어. 김현 의원 저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저 김현 의원은 오늘 톡톡히 챙겼잖아요. 정변으로. 오. 그래서 우리도 1분만 챙겨요. 네. 제가 이제 남양주 갑지역으로 갔잖아요. 갔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재선 의원. 10시라고요. 10시라고요. 시간 다 됐다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모든 걸 그냥 당원님들만 믿고 갑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김민석 그 의원이 지금 좀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 곤욕을. 사쿠라. 그 말이 좀 거칠긴 했고 너무 콱 꽂혀요. 그냥 이 현상을 너무 잘 드러낸 말이라. 그런데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저도 섭섭할 때가 있었는데 20년 동안 반성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저는 과거에 무지 섭섭했어요. 전 노무현 대통령의 아니 남양주 갑 얘기만 해요. 왜 갑자기 김민석 의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한테도 왔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이가 없네, 진짜. 이분들이 진짜 아줌마들 같네. 정말 똑같네. 나 뭔 얘기야 지금. 아니 이게 좀 약간 마지막에 삑 소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이상해요. 주소가 없어. 1시간 지나니까. 여기서 나이가 여기서 그러면 예. 마무리 1분. 김민석 의원님이 정피스. 굉장히 김민석. 좀 억울한 부분이 많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요? 김민석 의원님이 김민석 의원님이. 네, 그때 이제 20년 전의 일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 당을 위해서 또 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희생한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고 오늘 어젠가 새날에 나와서 인터뷰 하신 것도 그런 억울한 마음을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는 상당히 진심이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15초 쓸게요. 숨 쉬는 것도 정치다를 제가 김민석 의원님하고 2년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억울한 일 당하고 계세요? 제가 요즘에 야, 못 봐서. 진짜 오늘 방송의 승자는 김민석 의원이네. 괜히 전화 한번 해가지고 3명이 다 언급하잖아요. 정말 너무 억울하신 그분 우리가 앞으로도 잘 보듬읍시다. 이게 지금 주제죠? 하고 싶은 말이죠? 김민석 의원님 제가 정말 어이가 없지만 그걸 한번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밥 사세요. 뉴스토마토 한번 부르셔야겠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또 편안하고 따뜻하고 또 의미 있는 대화 오늘 또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노래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고. 네가 전화해봐라.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